안녕하십니까, 김양희입니다. 우선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입니다. 미 앨런 연준 의장이 금리를 하반기에 인상하겠다 이런 발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지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유로 가치가 3%나 하락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 가치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주 한때는 1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13년 7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인데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그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경제 참 내수 안 좋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된다. 이런 기대들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만 환율이 12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하락한 것은 경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서서히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국채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세계 주가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스 문제 3차 구제금융 타결됐죠. 중국의 주가가 급락하다가 지난주부터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특히 유럽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프랑스 주가가 지난주에 4.5%, 독일 주가도 3.2%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 나스닥 지수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보면은 코스피 지수 세계 평균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만 해도 5.8%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올해 거의 42%나 올라가지고 세계 주요 주가 지수, 코스닥 지수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펀더멘털이 뒷받침 못한다면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요 경제지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 미시간 대학 소비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소비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7월께 6월보다 약간 떨어졌고요. 소비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1.5% 안팎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9%인데요. 소비가 그렇게 강하게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안만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지난주에 6월 미국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달보다는 0.3%,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5% 올랐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재고가 높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재고 출하 비율,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생산했는데 물건은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 재고일 지수가 조금이라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고가 감소하면 생산이 증가할 텐데요. 아마 하반기에는 생산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산업 생산하고 주가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산업 생산에 비해서 좀 앞선감이 있습니다. 제가 산업 생산하고 주가와 장기 관계를 분석해 보니까요. 미국 주가가 산업 생산에 21%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간 것은 2000년대 초반 IT 거품 붕괴 이후 처음인데요. 그만큼 그동안 미국이 7년 동안 저금리를 유지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통화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양적 완화는 종료했고 아마 올 하반기 빠르면 9월 늦어도 12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갭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주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원자재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1.85%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책 당국이 2% 물가를 목표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 수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사실 고용지표 같은 것은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 못했던 것은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인데요. 그런 물가가 2%에 접근해 가면은 아마 올 9월쯤, 늦어도 12월쯤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중국에서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전문가들이 평균적으로 한 6.8%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7% 성장했습니다. 예상보다 좀 높은 성장인데요. 근데 중국 GDP 통계는 사실 신뢰 문제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GDP 통계를 제일 빨리 발표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 큰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GDP를 집계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 수정에 수정을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번 발표하면 그대로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중국 GDP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은 2분기까지는 7%,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하는 성장률이 7%입니다만은 거기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앞으로 중국 경제가 계속 7%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전 세계 경제가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는 9% 이상 성장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정부가 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게 유도했죠. 그래서 고정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이 한 22% 정도 되는데요. 중국 한때 47%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생산 능력은 늘려놨는데 문제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중국 기업들이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실해지면 결국 은행도 부실해지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해서 투자는 했는데 소비는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죠. 소비는 서서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소비는 서서히 늘어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2, 3년 후를 내다보면 6%, 5% 떨어지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6월 기존 주택매매, 신규 주택매매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추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장단기 금리가 축소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1분기 미국 경제 전망,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차가 약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행지수에 장단기 금리차가 들어가는데요. 이걸 보면은 6월 선행지수도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장단기 금리차 최근 약간 확대되는 모습을 보니까 미국 경제가 상반기보다도 하반기 경제 성장이 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2005년, 6년 초까지 미국 주택 시장에 엄청난 버블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버블이 붕괴되고 저금리 유지하고 엄청난 양적완을 통해서 돈을 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택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경기는 금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모기지 금리도 오를 텐데요. 이 금리가 인상되고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은 주택 경기는 어느 정도 둔화되고 정도의 차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미국 소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본, 중국 등에서 주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전 세계 제조업들이 생산 능력은 늘려놨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 제조업 지수가 50을 크게 웃돌 것인가, 이게 시장의 관심사인데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2분기 경제 성장률, 7월 소비 심리가 발표가 됩니다. 우선 최근 보면은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춰가고 있죠.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 1월 달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3.7%, 4월 달에는 3.1%, 그리고 이번 달 들어가지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2.8%로 낮춰놨습니다. 특히 소비가 상당히 부진하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 물론 대외 여건 악화에 따라서 수출도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낮췄습니다. 특히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춰진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는 경제 성장률이 약간 반등할 것 같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분기 비로 0.4 내지 0.5점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미국 경제를 예측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역시 장단기 금리차도 경제 성장률에 선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라는 것은 국채 수익률 3년짜리고 CD 91일물 그 수익률 차이인데요. 이게 시기에 따라 가지고는 1 내지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 이게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아마 지난 1분기까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거죠. 근데 2분기 들어가지고 장단기 금리차가 약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3분기, 4분기에는 아마 2분기보다 경제 성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에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이 0.4 내지 0.5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은 아마 3분기하고 4분기는 0.8 내지 1% 사이로 2분기보다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간 경제 성장률로 보면은 작년에 우리 경제가 3.3% 성장했습니다만은 올해는 2.7% 안팎으로 작년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번 주에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발표가 하는데요. 지난 6월 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99로 100 이하로 급락했었죠. 메르스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 들어가지고 메르스 영향도 상당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금요일날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소비 심리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보면요. 미국 경제 아주 빨리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는 것이죠. 지난주에 중국에서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 6.8%였습니다. 그보다 높은 실제는 7%였는데요. 그런데 멀리 보면은 중국의 가행 투자 문제가 나타나고 기업이 부실해지면서 여기에 따라 나중에 은행도 부실해지면서 중국이 구조조정을 한 차례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이 2, 3년 이내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 미국 주택 경기가 발표가 되는데요. 주택 경기는 금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모기지 금리도 지금보다는 더 오르고 주택 경기는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되는데요. 0.5% 안팎일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장단기 금리차 이걸 보면은 2분기에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 2분기 선행성을 보면은 3분기와 4분기에는 2분기보다 경제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연간 전체적으로는 작년 3.3%보다 낮은 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